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치앙마이 상공회의소가 충청북도와의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 및 대학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형 K 유학생 제도의 일환으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유학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극동대학교 총장, 청주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관계자 및 현지 학생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도와 각 대학별 설명회를 비롯하여 대학별 상담부스 운영으로 1:1 상담을 통한 유학생 모집 활동을 펼쳤습니다. 양 도시는 교육 및 소프트 파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직항 노선을 통한 관광 및 교육 교류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의 고문인 퐁탭 탭간짜나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홍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은 의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상원이 개헌안을 거부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중단할 수 없고 의회가 헌법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현재 프아타이당과 인민권력당을 해산하라는 10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청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나머지는 사실 확인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원 의원인 캣가몰의 자격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2024년 10월 1일부로 전국 최저임금을 400바트로 인상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연기되었습니다. 고용주 측은 경제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자 측은 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이항공이 9월 30일에 자본 구조 조정 계획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4년간의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2분기에 태국 증권거래소에 재상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자산을 매각해 재정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자본 구조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2월 재무제표 발표 후 회생 절차에서 벗어날 계획입니다. 태국 상무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흙을 제거하는 작업의 비용 인상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홍수로 인해 발생한 흙을 치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어 정부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태 경제동반자 협정 2차 협상이 종료되었으며 3일간의 협상에서 다양한 사안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협상에서 도출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세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관련 합의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수출입 상품의 통관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예정이며 무역 원활화에 관한 하위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관 관련 사안을 전담하게 됩니다.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경우 신선한 과일이 최종 소비자에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 과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태 경제동반자 협정은 총 7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차기 3차 협상은 태국이 주최국이 되어 올해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양국은 202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한태 양국은 140억 달러 이상의 교역 규모를 기록했으며 태국은 한국에 60억 7,300만 달러 상당의 정유 제품, 고무 제품, 설탕, 전기회로 기판, 알루미늄 제품 등을 수출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에서 철강, 전기회로 기판, 화학 제품 등을 포함한 86억 7,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양국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자본이 태국 라용 지역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라용의 토지 가격이 급등해 2.3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라용은 저렴한 토지 가격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은행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소규모 채무자들을 위한 2차 채무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1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41만 명의 채무자들이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직업 훈련을 통한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 폭풍, 산사태로 인해 52명이 사망하고 172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은 치앙라이, 치앙마이, 람푼 등이 포함되며 85개 보건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정신건강 문제도 모니터링 중이며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 중입니다. 남부에서는 상황이 호전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위험 상태에 있으며 추가 강우를 대비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9월에 16일 동안 온라인 범죄를 단속해 약 2,000명을 체포했습니다. 주요 범죄는 대포 심카드와 통장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피해 규모는 약 700억 바트에 달합니다. 이 조치는 온라인 범죄와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통신사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26일 폴란드 국적의 여성이 다낭에서 수완 납품으로 향하는 타이비에젯 여객기 안에서 폭탄이 있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승객과 승무원은 즉시 대피했습니다. 공항 보안팀이 철저히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협박을 한 여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비행 중 항공기 승객을 놀라게 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20만 바트 벌금이 부과됩니다.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5에서 10년 징역과 최대 60만 바트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명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